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기다려주실 것 같은데, 그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명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지난 2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기반을 다시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우리 당을 바꾸고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한 1년 가까이는 이 국민들께 자숙하는 모습 보이고 성찰하면서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페북에 글을 쓰기도 했었죠. 다만 그 이후에 한 2달간 동안에 우리 당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점점 더 위기에 빠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 저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나섰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길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1년 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저한테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당을 조금 더 민심에 부합하게 바꾸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기다려주실 것 같은데, 그죠? 국가에 봉사하던, 의무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 남북 분단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던 싫던 군대에 가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수는 안보에서는 다른 정치 세력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최상병뿐 아니라 그 유족들, 군에 가족을 보낸 분들 그리고 군 장병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과 처우 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불신만 쌓일 겁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유전 특검이나 MB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을 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수한 사안에서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고 너무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자료를 막 제공하거나 이런 식의 의혹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습니다. 역시 그 사족을 달았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또 마찬가지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검을 제안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받은 정부입니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야 하고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이치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주변에서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진짜 해야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